아니 잠깐만요. 그럼 전세가 진짜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그널 이정재입니다. 최근 대구 부동산 시장을 두고 바닥을 쳤다와 아직 지옥이 남아있다라는 논쟁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가격 등락보다 더 무서운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거 사다리의 붕괴입니다. 월세 150만원의 시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의 지갑은 닫혔고 전세는 사기판이 됐습니다. 소장님, 지금 대구에는 전세라는 제도가 멸종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금 시장은 전세의 월세화가 아니라 전세의 소멸 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제가 가져온 전세의 월세화, 다른 금융 수요 변화 보고서를 보면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임대차 시장의 왕이었던 전세가 급격히 줄고 월세 거래 비중이 65%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시장의 판이 뒤집힌 거예요. 65%가 월세라 충격적이네요. 그런데 소장님, 시청자분들이 가장 납득 못하는 게 이겁니다. 아니, 뉴스 보면 대구 집값 떨어진다는데 집주인들이 무슨 배짱으로 월세를 고집하냐? 금리도 내리는데 전세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집주인들이 현실 파악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 현실 파악 못하는 거는 죄송하지만 통계를 쪼개보지도 않은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자, 대표님, 제가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 최신 자료, 자 1월 1일 공표를 아주 꼼꼼하게 뜯어봤는데요. 여기에 소름 돋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대구 전체 집값은 마이너스 0.02%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중구는 어떻습니까? 중구요? 거기도 뭐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대구 전체가 파란불이잖아요. 자, 아닙니다. 중구 매매가는 자 0.04% 상승했어요. 대구 전체가 하락장일 때 중구 혼자 빨간불 켜고 역주행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와, 진짜네요? 대구 평균은 마이너스인데 중구는 플러스다? 네, 더 무서운 거는 전세가입니다. 대구 평균 전세 상승률이 지금 0.03%인데 중구는 무려 0.07%예요. 자, 지난주보다 2배 넘게 뛰었어요. 옆 동네 수성구 0.11% 정도가 폭등을 하니까 그 열기가 바로 중구로 옮겨 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대구의 심장부 바로 수성 중구는 이미 공급 부족으로 불이 붙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네요. 수성구 비싸서 못 가는 수요가 다 중구로 몰리는 거군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는데 굳이 내가 아쉬운 소리 하면서 전세를 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집주인들이 콧대가 높아진 게 아니라 시장이 바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핵심지는 지금 매매 전세가 다 오르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돌려서 수익을 내자는 지금 배짱이 생긴 거고요. 반대로 비선호 지역은 역전세 날까봐 무서워서 월세로 돌리는 거예요. 결국 이유가 뭐든 간에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거예요. 결국 집주인의 상한 능력 부재가 월세화를 부추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보고 있고요. 맞나요? 네, 맞아요. 최근 뉴스에 나온 대구 전세 사기 통계가 또 그걸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국토부 12월 전세 사기 피해 현황을 보시면은 정말 참담합니다. 누적 피해 건수가 지금 35,000건을 넘었고 피해자의 68%가 2030 청년입니다. 바로 우리 세대라는 거죠. 네, 부모님들한테서는 자녀들 세대고, 네, 지금 대구에서만 2년간 1,0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이제 개인 간의 전세 거래는 신뢰의 영역이 아니죠. 바로 도박의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세는 위험하고 월세는 비싸다. 이거 완전 진퇴양난이네요. 일부 전문가들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가 이렇게나 쌓여 있으니 공급 과잉 때문에 전세가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나요? 어렵네요. 잠시만요. 조금 쉽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운전하시나요 혹시? 네, 운전합니다. 네, 백미러 자주 보시죠? 백미러 자주 봅니다. 자, 그거는 백미러만 보고 운전하는 거랑 같아요. 네, 자, 바로 과거 데이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운전을 하게 되면은 앞을 봐야 합니다. 앞유리를 봐야죠. 자, 즉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따로 조사한 부동산 R114 데이터를 검증을 해봤어요. 2023년, 2024년 대구 입주 물량은 3만 세대가 넘는 거의 폭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2026년은 어떨까요?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나요? 바로 절벽입니다. 2025년 1만 세대 수준에서 2026년 6천 세대 미만으로 뚝 떨어집니다. 자, 적정의 절반도 안 돼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마트에 라면이 100개씩 들어옵니다. 근데 내년부터 갑자기 10개만 들어온대요. 그러면 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라면의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 당연히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겠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그 라면 가격을 전세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부르는 게 값이 되겠군요. 공급은 끊기는데 기존 집주임들은 월세로 돌리니까 또 순수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를 테고요.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구 부동산 시장의 진짜 시그널은 미분양이 아니라 바로 신축 전세 소멸입니다. 이미 수성구 중구 핵심지에 신축 전세 호가는 오르고 있어요. 지금 비싸다고 망설이시는 분들, 자, 2026년 그 가격표 다시는 못 봅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상황이 되게 심각해 보이는데 그럼 대안을 얘기해 봅시다. 개인 집주인은 못 믿겠고 월세 150만 원 낼 돈은 없다. 그렇다고 지금 덜컥 집을 사기에는 또 가격이 떨어질까봐 무섭다. 이런 트리플 악재 상황에서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저는 바로 민간임대 CR 리츠가 바로 유일한 해답이라고 봅니다. 자,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전세 사기를 지금 당하는 이유는 바로 집주인이 개인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이 기업이고, 자, 국가. 자, 우리 국가를 바로 허그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가가 보증을 선다면은 어떨까요? 안전하죠. 근데 안전이야 하겠지만 기업이라는 게 사실 이윤을 추구하려고 만들어진 건데 이윤을 추구하다 보면 가격은 당연히 비싸지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 세상에 싸고 좋은 건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가격 검증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 2차 물량, 바로 여기 전세가를 주변 시세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현재 대구 중구 태평로 라인, 자, 대구역 인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 84 타입 전세 호가가 보통 3억 중반에서 4억 원 선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군 브랜드 힐스테이트 신축이 주변보다 저렴하다? 이유가 뭔가요? 솔직히 하자 있는 매물 아니에요? 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하지만 아닙니다. 이게 바로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 혜택을 주면서 기업이 매입하게 했고, 네, 기업은 이걸 빠르게 소진을 해야 하니 주변 시세보다 공격적으로 저렴하게 내놓은 거는 맞습니다. 자, 일종의 정책 특가 상품인 셈인 거죠. 자, 게다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가 0원입니다. 전세라서 이제 그런 거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리고 기본계약 2년에 계약갱신 청구권 2년까지 총 합하면은 4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내 집처럼 사는 겁니다. 일단 4년 동안 이사 걱정이 없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와닿네요. 2026년에 전세 대란이 와도 나는 무풍지대라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 자료를 보니까 정부도 지방 소매를 막으려고 꽤나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어떤 기회가 될까요? 자, 자료를 보면은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빈집 정비 완화 같은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정부는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규제를 풀고 세금을 깎아줄 것이라는 시그널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공급 부족과 맞물려 지금 같은 혜택 많은 민간임대 물량은 나오기 좀 힘들어요. 지금이 기회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결론을 내려보면 지금 대구 시장은 전세가 사라지는 과도기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 속에서 첫 번째로 허그 보증으로 원금을 보장받고, 두 번째로 주변보다 싼 월세 없는 전세, 또 세 번째로 4년 동안 거주가 보장되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곳은 힐스테이트 대구역 퍼스트가 사실상 마지막 막차다, 이 말씀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말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세 사기가 무서워서 월세 150만 원을 더 내는 거는 내 돈을 길바닥에 버리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안전한 피난처가 현재 지금 눈앞에 있는데 굳이 폭풍우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가성비와 안전만 챙기시라고.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전세 얘기 들으시고 아 살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근데 사실 더 큰 폭탄이 하나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세 구하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죠. 네, 지금 영끌에서 집 사신 분들, 자, 발등에 불이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대표님, 혹시 주담대 금리 지금 6% 시대가 온 거는 알고 계세요? 6%요? 에이, 뉴스에서도 금리 인하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자, 지금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다음 편 안 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셔야지만 2부를 놓치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충격적인 팩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